김수영의 폭포입니다. 자, 김수영은요, 일단은 부정적 시대 연시 배경이에요. 이승만과 박정희 독재정권을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정적 시대 연시를 속에서 살았고요. 이 시대 연시의 시대 상황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던 시인이에요. 근데 이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보다 더 강하게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저항적인 태도를 보이고 싶어서 결국 뭐냐면 올바른 건강한 지식인이 되길 바랬던 거예요. 건강한 지식인이 되길 바랬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지식인을 지향했는데 자신의 그 어떤 비판이 지식인이 되기에는 부족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을 갖다가 일상에 매몰되어 있는 소시민이라는 사실에 늘상 좌절하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기를 반성하고 성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시를 가끔 씁니다. 그래서 이 김수영 씨는 기형도 윤동주와 함께 어떤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좀 건강한 지식인, 긍정적 지식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자기 목소리를 담고 있는 그런 작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폭포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이 폭포라고 하는 것은 대개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긍정적으로 사용되면 역동적 이미지가 되고요. 이게 부정적으로 사용되면 하강 이미지가 되거든요. 근데 이 시는 역동적 이미지로 이해가 돼서 폭포는 그 자신에게 어떤 뭐냐면 깨달음을 좀 각성을 시키는 거죠. 깨달음을 주는 존재로, 깨달음을 제공하는 존재로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자신이 소시민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지식인으로서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해 라고 하는 부분들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그런 매체가 결국 뭐냐면 롤모델이라고 하는 롤모델이 폭포가 되는 거죠. 자, 이 시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여기 보시게 되면 폭포는 고든 절벽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 자, 규정할 수 없는 물결이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의미도 없이, 자,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 고매한 정신처럼 쉴 사이 없이 떨어진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자, 그것뿐만 아니라 규정할 수 없는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의미도 없이 여기까지요. 자, 금자나도 인과도 보이지 않는 밤이 되면 폭포는 고든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 자, 고든 소리는 고든 소리이다. 고든 소리는 고든 소리를 부른다. 뭔 소리일까? 그죠? 자,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물방울은 취할 순간조차 마음에 주지 않고 나타와 안정을 뒤집어 놓을 듯이 자,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진다. 이런 대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예. 자, 여기다가 우리가 또 하나 더 해버리면 더해보면 어떤 부분들이 체크를 해야 되냐면요. 여기요. 이 글은 지금 계속해서 뭐냐면 떨어진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그쵸?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도 마찬가지인 거야. 떨어진다로 끝나버리고 있어요. 나머지 떨어진다는 지금 그 문장의 끝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데, 자, 끝연행이 떨어진다 혼자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폭포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건 잠시 후에 좀 더 얘기하도록 하고요. 자, 일단은 이 시를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해보도록 할까요? 폭포는 고든 절벽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 해서 이 노란색 칠한 게 뭐냐면요. 이 노란색 칠한 거, 선생님이랑, 자, 이렇게 노란색을 칠했어요. 맞습니까? 이 노란색 칠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요거는 지금 요게 바로 화자가 지향하는 어떤 지식인이죠. 긍정적인 태도야. 지식인, 폭포의 교훈. 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인의 자세, 폭포의 교훈,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걸 한번 우리가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 한번 볼까요? 무서운 기색도 없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무서운 기색도 없이라는 말이 결국 뭐냐면 두려움 없이라는 뜻이니까요. 용기.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의 앞에서 용기를 내고 있는 거야. 요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규정할 수 없는 물결이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의미도 없이 그러니까 규정할 수 없다는 말은 결국 뭐냐 어떤 정의 내릴 수 없다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 뭐냐 어떤 획일화된 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의미도 없이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해진 의미야. 그러니까 미리 나온 어떤 지침이라고 그러죠. 너 이렇게 행동해라고 한 지침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규정할 수 없는 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뭐예요?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의미도 없다는 요 말은 뭘로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냐면 일단은 뭐냐면 자유예요. 그러니까 억압이라고 하는 상황에 대립되고 있는 자유라는 의미로 우리가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자유, 요시 또 하나가 뭐냐면 지식인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리지 않고,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 그건 뭐야? always, 항상. 자, 고매한 정신처럼 이란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은 고매한 정신이란 말이 나오는데, 자, 고매한 정신이라는 게, 고매라는 말 자체가 고상하다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근데 고상하다라는 게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건 결국은 뭐냐면, 어떤 지식이라든가, 신념체계라든가, 그쵸?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완비되어 있는 존재가 고매한 존재예요. 다 준비된 존재야. 그러니까 결국 이 고매한 정신이 결국 누구의 정신인 거야? 지식인의 정신이에요.
쉴 사이 없이도 마찬가지로 뭐야? 항상. 그러니까 항상도 결국 뭐야? 지식인의 자세에 해당이 되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된다면, 자, 그 다음에, 금자나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이 되면, 금자나는 꽃이야. 꽃이니까는 예쁘잖아. 그리고 이제 인간은 사람이야. 그쵸? 그러니까 아름다움도 금자나도 플러스고, 자, 인가도 플러스야. 근데 이 금자나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거니까, 이때 밤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 밤은 결국 뭐냐면 부정적 현실이야. 그러니까 부정적 현실이 되면 이 떨어진다. 떨어지면서 뭐예요? 저항이나 비판을 하겠죠. 그 폭포는 고든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 했어요. 이 고든 소리가 결국 뭐냐면 양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정직한 소리요. 양심이나 진실을 얘기하고요. 양심과 진실을 보여주면서 떨어진다. 고든 소리는 고든 소리다. 그러니까 양심은 양심이고 진실은 진실인데 그 어떤 걸로도 대체할 수 없는 요거는 뭐냐면 양심이나 진실이죠. 양심. 진실이 가지고 있는 절대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실이 나름대로 그 가치가 절대적이다. 절대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고요. 그래서 고든 소리는 고든 소리를 부른다는 말은 내가 한번 양심의 소리를 내면 다른 사람도 똑같이 양심의 소리를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결국 뭐냐? 어떤 선구자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추종자가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내가 지식인으로서 현실에 대한 비판을 먼저 떠들면 다른 사람들도 결국 뭐냐면 나의 비판에 동조해가 똑같이 비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막 이렇게 일파만파 퍼져나가겠지. 근데 그걸 먼저 하는 사람이 없는 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뭔지 알겠죠?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거는 결국 뭐냐? 이 양심의 힘. 맞죠? 양심의 파워 오브 양심. 뭐래? 자, 양심의 힘.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주면 되고요. 자,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물방울은 매우 빠른 속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번개와 같이란 말은 폭포가 느리게 쏟아지는 않을 거 아니야. 빠른 속도를 얘기하는데 취할 순간조차 마음에 주지 않고라는 얘기가 와, 폭포 진짜 웅장하다라고 느낄 순간조차 마음에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여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빨리빨리 뭐가 되는 거냐면 이걸 갖다가 와, 저 사람 대단하네 이러지 말고 너도 빨리 그걸 본받아라 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이 결국 뭐냐면 나에게 이 감탄할 여유조차도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유가 없다는 얘기고요. 나타와 안정을 뒤집어 놓듯이 나타 밑에 나태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타와 안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나타와 안정과 별도로 밑줄을 쳐주면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소시민적이 되는 거예요. 이 소시민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자신의 삶의 개인적 삶이죠. 삶의 안정을 지향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뭔지 알겠죠? 코로나가 이 나라를 다 뒤집어도 나만 안 걸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어떤 삶의 규칙성에서 벗어나지 않길 바라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소시민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는 나태, 게으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결국 뭐냐면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안정도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소시민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냐면 아니라 안정지향이에요. 근데 이거를 뒤집어 놓는다면 전복시킨다라고 전복. 전복시킨다는 말은 뭐냐면 기존 걸 다 뒤집어 엎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까지 보게 되면 뭐냐면 기존의 이 소시민적인 안정이죠. 소시민적 태도를 다 극복하는 거죠. 극복할 듯이 높이도 폭도 없이 이 높이도 폭도 없다는 말도 결국 규정되어 있는 게 없으니까 뭐랑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아까 요거 잠깐만 내려볼게요. 우리가 이 높이도 폭도 없이라는 말은 다른 색깔로 해야 하니까 여기 나온 높이도 폭도 없이라는 말은 뭐랑 관계가 되냐면 위에 나와 있는 요거예요. 규정할 수 없는 거, 그 다음에 의미도 없는 거, 이런 것들과 다 같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결국 뭐야? 자유의 의미가 된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결국은 비판할 자유, 저항할 자유, 이런 것들을 지니고 있는 게 폭포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여기까지 노란색을 바탕으로 했을 때 결국은 이 시에서 폭포가 주는 교훈은 뭘까요? 그러면은 첫 번째는 무서운 기색도 없이 마찬가지죠. 용기,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뭐예요? 규정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의미도 없고 높이도 폭도 없는 거니까 결국 뭐예요? 어떤 자유의지. 이걸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가 아니라 자유의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어떤 뭐예요? 고매한 정신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냐면 어떤 풍부한 지식과 사회를 바라보는 풍부한 지식과 신념 체계, 그쵸? 그러니까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 이런 것도 여기에 다 해당이 된다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리고 네 번째가 쉴 사이 없이 그 다음에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 했으니까 결국 항상성이라고 해요. 항상성이란 말은 항상 그러한 성질을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글씨가 일본에서 학원을 가서 커지냐? 항상성, 일관성 이런 게 여기 나오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뭐냐면 고든 소리를 낼 수 있는 양심, 진실에 충실한 태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냐면 마지막으로 하나가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시민적 태도를 극복하는 것. 자, 이 6개가 폭포가 알려주는 지식인의 덕목이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이 폭포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뭐냐면 떨어진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마지막에 이제 지금은 안 보이지만 떨어진다로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 떨어진다를 하나 딱 만들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떨어져서 하강 이미지를 강조하는 게 아니죠. 폭포는 결국 떨어진다. 현재형으로 진술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떨어진다. 현재형 진술이 되고 있고, 이거는 결국 뭐냐면 끊임없이 이 폭포를 보면서 나는 지금 여전히 뭐예요? 깨달음이 진행되는 중이다. 맞습니까? 이퀄 결국 뭐냐면 여전히 지금은 아직까지는 소시민성을 다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못한 자신에 대해서 자기 반성 중이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고요. 이 시는 전체로 몸통 다 뭐가 사용되고 있어요? 의인법이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법을 통해서 결국 뭐냐 폭포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모습을 보고 나도 이런 폭포를 닮아가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그 행간 작품 이면에 속에 숨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